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수업에서 회원가입 기능 만들다가 아직 멈춰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 그리고 비밀번호 체크 이런 거 추가로 더 하기로 했었죠? 이걸 한번 바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디를 입력받는 부분을 이만큼을 제가 무한반복문 안에 가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아이디부터 다시 입력받게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while문 하나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는 true 넣어주겠습니다. 당연히 탈출구가 없으니까 밑에서 뭐라고 하겠지만 일단 얘를 좀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디 입력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서 실제 멤버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과 비교를 해서 나랑 지금 동일한 아이디 쓰고 있는 멤버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그거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멤버스를 순회를 일단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순회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조건을 열어서 멤버가 들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와 이퀄스 비교로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얘를 따져봐야겠죠. 이게 일치하는 경우는 중복이 된 경우니까 이거 이미 사용 중이야 너 쓸 수 없어 알려줘야 되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없는 아이디니까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일치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 만약에 출력문을 넣는다고 하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자, 출력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어디로? 여기로 가야죠. 그쵸? 자, 여기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낼 거예요? 어떻게 보낼까요? 그쵸? 이거 가지고는 힘들겠죠. 뭔가 백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애초에 지금 여기로 보내려면 이 안에서 컨티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쓰는 컨티뉴는 얘로 갈 건데, 그쵸? 그렇다라는 건 이 컨티뉴가 이 포문보다는 바깥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따져보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컨티뉴를 넣어버리면 이 과정에서 얘를 했든 안 했든 이거 끝나고 내려왔을 때 컨티뉴 만나면 올라갈 거잖아요. 통과돼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트링, 아니, 불린 타입으로 하죠. 불린,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얘가 일단 기본값인 false를 들고 있게 한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일치하는 걸 찾은 경우 이때는 이 친구의 값을 true로 바꾸겠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하나 더 봐야겠죠? 얘가 들고 있는 값이 true면 그때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메시지,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컨티뉴 올라가면 이 컨티뉴는 얘로 갈 거니까, 그쵸? 여기는 이제 줄바꿈에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도 넣어줘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하나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없이는 여기서 메시지 보여주고 진짜 여기로 보낼 방법이 애매하니까 컨티뉴를 넣어줄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보내야 되는 시점이 이쪽으로 보낼 게 아니라 여기로 보내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려면은 이 반복문 바깥에 컨티뉴를 써야 되는데 이 컨티뉴를 그냥 써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하니까
이러한 조건을 따져가며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로직이 필요했다 라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없이 이 컨티뉴, 이 조건을 참을 만나서 컨티뉴가 실행이 안 되고, 아니 참을 만나지 않아서 컨티뉴가 실행이 안 되고 if를 빠져나왔다면 그땐 뭐 하면 돼요? 브레이크 하면 되죠. 브레이크 할 때도 그냥 하기보다는 출력문 하나 보여주면 좋겠죠?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란 얘기니까 출력문 하나 보여주고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복이 된 경우는 여기서 걸러서 컨티뉴 만나면 여기로 올라갈 것이고, 다시 입력받아서 내려오면서 이런 로직 하다가 여기서 걸러지지 않았다면 여기로 내려올 거니까 출력하고 브레이크 만나면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가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얘를 에러가 있군요. 자, 이거 일단 로직적인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빨간 줄로 뭐라고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죠? 네. 마우스 올려보면 이런 변수 없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변수 없어. 왜 없어요? 우리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왜 없어요? 그렇죠.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된 이 변수는 while문 안에서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while문 바깥이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가 while문 바깥에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기본값은 그냥 널로 들고 있게끔 할게요. 스트링 첨수형이니까 기본값은 당연히 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널 대신에 재할당을 시켜서 값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서 쓰는 거 문제 없을 거고, 여기서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멤버 조인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중복된 아이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테스트용 멤버 데이터 같은 거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 잘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이번에도 아이디를 테스트로 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중복됐어, 너 이거 쓸 수 없어, 그러면서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죠. 우리가 원했던 기능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무사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디를 입력을 한다면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넘어가는 거고, 그쵸? 자, 일단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밀번호 검증에 대한 부분을 또 만들 거예요. 비밀번호 검증 같은 경우는 얘가 입력된 시점과 얘가 입력된 시점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입력 받았고 입력 받았을 때 그때 비교하고 문제 있으면 올려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묶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도 여기에 먼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밑에서 써야 되는데 while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요? 그럼 얘도 바깥으로 일단 빼면 돼요. 패스워드 체크 같은 경우는 사실 바깥에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애니까, 왜냐면 여기서 직접 넣지 않고 있으니까 굳이 뺄 필요 없는데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내가 필요한 상황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통일성을 주기 위해 이쪽으로 올려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의 취향 차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취향이 생겨나면 그때 그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혹은 내가 취업한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흘러내려오는 순서대로.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건 탈출구가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어차피 탈출구 만들 거니까. 자, 비밀번호를 검증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멤버 수를 순회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실제로 입력받은 값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조건을 열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하는 친구랑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라고 하는 친구랑 둘이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같으면 이 자리에 true 남을 건데 같으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중간에 걸러야 되는 건 문제가 있는 상황.
부정의 의미를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false랑 같으면 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반전시킨 개념이겠죠. 얘가 일치하지 않아야, 둘이 일치하지 않아야 이 자리에 false가 남을 건데, false가 남으면 false랑 false는 같다는 결국 true니까. 그쵸? 부정의 의미를 걸을 준비를 한 거고, 여기에서는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보내야죠. continue를 사용해서 올려 보냅니다. 여기서도 이제 디테일하게 더 쪼개보자면 비밀번호를 입력받으러 보낼 것인가 아니면 비밀번호 확인을 다시 입력받으러 보낼 것인가 나눌 수는 있어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기능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웹사이트에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밀번호 부분은 보통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눈에 안 보여요. 비밀번호 확인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오타가 났는지 비밀번호 확인해서 오타가 났는지 사용자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뭔가 틀렸다라고 하면 보통 얘부터 다시 쓰겠죠. 얘가 오타인지 얘가 오타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세부적으로 더 쪼갤 거야. 나는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받으러 보낼 거야. 그러면 이 밑으로 while문 하나 더 써줘야죠. 그럼 됩니다. 자, 여기서 continue 만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일 거니까 그때는 그냥 break 만나서 반복문 탈출해라. 그럼 이제 이름 입력받으러 가겠죠? 자,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조인 테스트 하나 만들어 놨고요. 만들 필요가 없었군요. 어차피 비밀번호만 테스트하면 되니까 테스트 1, 테스트 1. 근데 비밀번호 확인은 테스트 2. 이러면 서로 다른 결과잖아요? 뭐라고 하죠? 다시 비밀번호 입력해라. 근데 우리가 잘 되는 경우는 여기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입력하고 같으면 그냥 무사하게 이름 입력받으러 바로 갔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 일치하면 이름 받으러 간다. 이렇게. 자, 일단 비밀번호 검증에 대한 부분도 처리를 했고요. 근데 아직 문제가 조금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든 건 맞거든요. 근데 아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은 끝난 거예요. 둘 다 한 건데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지만 가입이 돼요. 왜? 아이디 중복되는 거 당연히 없겠죠. 비밀번호 서로 일치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고 안 할 거고 이름? 여기는 애초에 뭐 걸어놓은 게 없으니까 이런 게 가입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막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으면 다시 입력하라고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 이거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럼 아이디로 입력받으러 올려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밀번호 쪽은 이거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밀번호 입력 여기는 했어요. 근데 얘를 입력을 안 했어요. 여기서 다시 비밀번호로 보내는 건 좀 가혹해요. 왜냐면 공백은 입력을 안 한 거니까 그때는 얘만 다시 입력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문 하나 더 넣으면 될 거고 이름 같은 경우 얘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다시 돌려 보내려면 얘도 반복문으로 하나 묶어줘야 되는 거고 무한반복으로 돌려 보내야 되니까 그쵸?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아이디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트림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체크하는 공백은 띄어쓰기만 넣었다고 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같이 트림을 넣어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순회를 하기 전에 순회를 해볼 필요도 없어요. 공백인 경우는 애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순회를 해볼 필요도 없죠. 여기다가 조건 하나 열고요. 로그인 아이디 얘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0과 같다면 그때는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컨티뉴로 올려보내면
이 조건이 참이란 얘기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그때 이거 보여주고 컨티뉴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다 트림 하나 붙여주고 검증하는 거죠. 지금 이 로그인 패스워드가 입력받은 값이 길이가 0과 같다면 이거는 위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 얘도 공백으로 넘겼을 때 아까 전에 제가 공백으로 넘기면 얘만 다시 입력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얘도 반복문을 하나 더 감싸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가 필수 입력 정보로 입력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는 통과가 안 되니까 입력을 받았겠죠 뭐라도. 그리고 나서 얘 입력을 해요. 근데 여기다 공백을 쳤대요. 그럼 얘 걸리지 않나요? 서로 다른 거니까. 그쵸? 비밀번호 내가 입력한 거랑 비밀번호 확인이 입력된 거랑 서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지. 근데 요거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하려면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는 그냥 넘어가죠. 얘가 한번 걸러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라서 필수 입력 정보인데 공백이라서 문제가 생긴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초에 비밀번호가 틀린 것도 문제가 맞으니까 이건 이제 개발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SI 쪽, 웹개발 쪽으로 취업을 하시게 돼서 일을 하시다 보면 개발자의 선택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대로 개발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짜잘짜잘한 건 클라이언트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개발자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여줬을 때 따로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나오면 나온 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럼 이름 입력 받아야 되니까 얘도 필수 입력 정보 와일문 하나 엮어주고요. 트루 입력 받는 거 올립니다. 얘도 마찬가지 네임이라고 하는 거 밑에서 써야 되니까 바깥으로 하나 떼주고요. 널 그리고 여기는 재할당 받게끔. 자, 얘는 이제 바로 다른 거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네임이 비어있나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트림을 제가 빼먹었네요. 트림 그리고 여기도 트림. 물론 당연히 같을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가 0과 같다면 이름은 필수 입력 정보다. 컨티뉴. 그리고 이 컨티뉴 만나지 않았다. 문제 없다. 브레이크. 이러면 되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는 체크했으니까 공백 못 넘어가요. 이제 띄어쓰기 못 넘어갑니다. 문제 없죠? 자, 테스트 넣고 비밀번호 못 넘어가요. 테스트 넣었어요. 공백도 해보죠. 못 넘어갑니다. 테스트 넣어주면 비밀번호 확인 입력 받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 치면 서로 다르니까 비밀번호 다시 입력해 하는 거죠. 다시 입력해서 여기도 입력을 해주면 이름 입력 받는데 얘도 그냥 엔터 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력을 잘 해주면 가입이 완료된다. 이렇게 반복문으로 감싸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UI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UI가 없는 상태에서 콘솔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다 보면 이렇게 묶어놓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려보내는 게 불가능하니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내려가면서 실행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특정 시점, 우리가 원하는 시점으로 얘를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반복문으로 가둬놓고 컨티뉴로 올려보내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코드를 역행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회원가입 기능을 얼추 필수 입력 정보 기능,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그다음에 비밀번호 검증까지 다 완료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내용 하나 또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첫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능이라기보다는 구조를 한번 쪼개놓고 가죠. 아니다, 로그인까지 하고 할까? 아니요, 그냥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어제 수업이었죠, 아마. 리팩토링을 통해서 메인 메서드가 갖고 있던 기능들을 앱이라는 클래스가 가진 run 메서드 안쪽으로 옮겨줬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구조를 더 변경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는 앱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앞으로 만들어야 될 클래스가 이런 구조로 쌓일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앱이에요. 여기는 유저, 사용자, 그러니까 콘솔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가 명령어를 쳐요. 명령어를 쳐서 앱한테 말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앱이 그래 알았어 하고 지금 그냥 결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우리는 앱밖에 없으니까. 앱 안에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가 사용자의 요청 명령어를 판단해서 그 판단 누가 어디서 해요? 이 if문들이 하죠. 밑에 있는 else if나 이런 if문들, 얘네가 명령어가 뭔데? 라고 판단해서 그거에 맞는 기능들 해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의 코드, 이렇게 바로 응답해주는 거. 근데 이제 앱이 이거 안 할 거고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회원가입이야? 그러면 네가 회원가입해, 기능해 라고 얘한테 일을 넘길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멤버 서비스라고 하는 친구, 여기는 멤버 DAO라고 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바꿀 거예요. 그럼 컨트롤러가 이제 앱이 얘한테 일을 넘기기 때문에 얘가 일을 받아요. 받아서 그래 내가 일을 할게 라고 하는데, 회원가입을 하면 우리가 멤버스라는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죠. 멤버스에 실제로 애들을 해야만 회원 가입된 결과를 우리가 알고 계속 물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게시물도 마찬가지 아티클스에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 멤버스라는 친구는 여기다 놓을 겁니다. 이쪽으로 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공간이 좀 애매하죠. 원래는 얘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멤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DB를 연결하고 나면 이 멤버스나 아티클스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베이스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멤버스를 실제로 얘한테 가서 뭐 순회를 한다거나 조건을 따져 본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꺼내 온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은 얘가 주도적으로 할 거예요.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얘만 할 거예요. 얘만. 컨트롤러, 서비스, 앱 이런 애들은 애초에 여기를 쳐다도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얘한테 접근해서 나 이런 데이터 필요해, 혹은 너 지금 순회해 봐야 돼, 일로 와봐, 이런 거 할 겁니다. 그 결과로 찾아낸 결과만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그 결과를 얘한테 넘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흘러가는 이 순서를 진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앱이 요청을 받은 다음에 사용자의 명령어를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얘가 아티클 서비스, 얘가 아티클 DAO의 형태가 될 건데, 사용자가 명령어 보낸 게 아티클 리스트다 그러면은 멤버 관련 기능이 아니죠. 아티클 관련 기능이죠. 그런 애들은 다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럼 얘가 이거 네가 일해야 돼 라고 얘한테 일을 던질 거예요. 그럼 얘가 그래 내가 일할게. 근데 아티클스를 찾아와야 돼. 아티클스 순회해야 돼. 그런 상황이면 결국 얘가 일을 해야 되니까 얘만 접근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네만.
다른 컨트롤러나 서비스는 애초에 쳐다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나 이거 필요한데? 라고 얘한테 부탁합니다. 그럼 서비스가 그래 알았어 내가 이거 전달해 줄게 얘한테 부탁해요. 그럼 얘가 얘를 갖다가 결과를 찾아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넘겨주고 넘겨줘서 얘가 답할 거예요. 이런 형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앱한테 넘겨주고 앱이 답한다 이거는 아니고 사실은 얘가 컨트롤러가 이제 유저한테 보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갈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MVC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글링을 해보셔야 돼요. MVC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MVC 구조를 이루는 거. 이거는 같이 한번 보죠. MVC 패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미지를 좀 보면서 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다른 데 있는 거. 난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뭐 찾아보죠. 그림이 저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그림들이 좀 애매하다. 그나마 얘가 좀 낫겠다. 얘를 봅시다. 얘도 안 돼? 됐다. 네. 이거? 오! 오호!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오호! 오호!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걸로 보도록 하죠. 자, 근데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그림을 좋아하긴 합니다. 저 그림은 이제 웹 환경을 구축해 나가면서 차차 또 보도록 하고, 지금 상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엔 얘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아닌가? 이거 좀 애매한데. 아까 제가 보고 이거 괜찮겠다 했던 게 얘입니다. 얘.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말고 그 외에 그림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유저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명령어를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를 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쪽 화살표고요. 이걸 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앱이라고 하는 애가 먼저 판단을 한다라고 했죠. 그림상 우리 그림판이 이 앱이라는 애가 명령어를 한번 판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이 그림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앱이 판단을 한 다음에 컨트롤러는 컨트롤러한테 주는데, 이제 멤버 관련 기능이면 멤버 컨트롤러한테, 아티클 관련 기능이면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이렇게 넘겨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넘겨줍니다. 그럼 컨트롤러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서비스랑 DAO 이런 친구가 없죠.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렸던, 원래 컨트롤러 옆에 그림 이렇게 두 개 더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가 얘한테 얘가 뭐 여기에 다시 돌려받고 이런 걸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 과정이 지금 이 화살표 하나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화살표랑 이 화살표 하나로. 근데 이거는 이제 웹 환경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구조만 좀 보자면, 이 MVC는요 웹 환경을 구축했을 때 우리가 웹 개발 WAS라고 하는 WAS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 다양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실제로 웹을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만들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면 좀 편하던데? 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구조, 모양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무조건 MVC만 써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할 거예요. 왜냐면 웹 환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M, V, C 얘가 각각 뭐냐면 M은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요. V는 뷰를 얘기하는 거고요. C는 컨트롤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박자가 다 이루어지는 MVC가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웹 환경의 기본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어야 이런 요청도 있는 거고 응답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통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걸 똑같이 못 만들어요. 우리는 웹 환경이 아니니까. 콘솔에 보여주는 환경이니까. 이거랑 똑같이는 못해요. 대신에 유사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 유사하게 하는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데이터베이스 역할은 이렇게 독단적으로 떨어뜨려 놓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멤버 관련된 애한테는 멤버스를 넣어 놓을 거고요. 아티클 DAO라고 하는 애한테는 아티클스를 넣어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못 오니까. 이거 안 돼서. 우리 상황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컨트롤러 서비스 DAO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냐, 그것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게 왜 안 돼? 자,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과 서비스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DAO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써야겠다. 자, 얘네들이 각각 뭔지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상 앱이 받아들이겠지만 앱이 받아서 바로 네가 이래 이런 식으로 관련된 컨트롤러한테 일을 넘기고 있죠. 지금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이 요청을 보내고 앱이 판단해서 얘한테 줄지 고민을 마치고 넘어온 이 한 덩어리를 보시면 돼요. 결국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들이 어떤 요청인지 판단할 것이고 그 요청에 대한 일 처리를 선택할 거예요. 얘는 그런 녀석. 서비스는 실제로 기능적인 로직이 수행되는 녀석. 이게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CRUD, 기본적인 CRUD에서는 서비스가 딱히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지금 기능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왜 서비스는 하는 일이 없죠? 이거 다 로직 아닌가요? 자, 로직 맞거든요? 맞는데 이런 로직들은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것 때문에 필요했던 로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멤버스나 아티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얘랑 얘밖에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데이터 멤버스나 아티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대용으로 쓰고 있는 이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로직들은 얘랑 얘가 할 일이에요. 얘는 할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왜 있어야 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얘는 역할이 생깁니다. 진짜로 얘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넘겨받은 데이터를 그냥 주지 않고 재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얘한테 요청 뭔가 데이터베이스 가서 데이터 좀 갖다 줘 라고 했는데 얘가 그냥 얘한테 바로 명령 전달하기 전에 이런 건 좀 이렇게 좀 변경해서 보내야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이 생기겠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애매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목적은 이겁니다. 자, DAO 이 친구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러랑 서비스는 플레임으로 적혀 있는데 DAO는 플레임이 아니겠죠. 얘는 데이터 액세스가 이게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액세스
object라고 하는 애입니다. access object. 얘가 이제 DAO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얘가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객체예요? DAO는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아티클스를 순회해, 멤버스를 순회해, 그 안에서 조건으로 따져,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얘가 할 거예요. 얘가 하게 될 거고, 아티클도 마찬가지. 그런 기능들 해야 돼? 무조건 다 얘가 할 겁니다. 애초에 컨트롤러나 서비스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여기에 접근조차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역할을 좀 완벽하게 분배시켜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실제로 앱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을 때에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죠. 근데 우리가 계속 구조를 리팩토링이라는 걸 통해서 앱이라는 클래스도 만들어서 구조를 바꾸고 있고요. 지금 또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런 거 만들어서 구조를 바꾸려고 해요. 제가 계속. 왜 할까요? 이런 리팩토링 왜 할까요? 일단 리팩토링을 하는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최적화예요. 최적화. 이걸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걸 컨트롤러 서비스 DAO로 옮기면 이 역할을 분배해서 나누면 뭐가 얼마나 최적화가 되길래 우리가 이런 걸 지금 힘들게 배워가며 하고 있느냐. 우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목적은 간단해요. 역할에 따라 클래스를 분리시켜 두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수정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 왜냐면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명령어를 쳤는데 그 명령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녀석인 얘가 문제겠죠. 명령어는 인식을 잘 했는데 기능을 못한다. 얘가 문제일 거고요. 기능도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를 못 가져온다. 그럼 얘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팩토링이라는 최적화의 목적을 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MVC 구조 패턴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은 약간 억지를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상 뷰라는 영역, 모델이라는 영역 지금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억지를 부리는 건데 왜 지금부터 해보냐면 여러분들 결국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 만들면 이 구조로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본 그 구조에 대한 모습을 연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우리가 JDBC, 그러니까 DB랑 지금 만들고 있는 게시판에 데이터베이스의 영역을 섞었을 때 똑같은 작업을 또 한번 해볼 거고요. JSP를 섞었을 때도 비슷한 작업을 해볼 거고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면 이제 진짜로 할 거예요. 그럼 그 전부터 연습을 해왔으니까 이해하기가 쉽겠죠?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사용하는 방식과 형태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던 환경이 생겨날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큰 틀, 이 흐름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다. 우리는 이걸 연습을 해야만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변경을 좀 할 건데 지금 당장 여기까지 다 할 건 아니에요. 이 뒤에 이만큼은 아직 안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컨트롤러까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코드상에서 앱 안에 run 메서드 안에 멤버 관련된 기능 조인 하나 있고요. 그다음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 5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write부터 list, detail, modify, delete 이렇게. 제가 멤버 관련된 기능을 멤버 컨트롤러로 옮기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로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티클 컨트롤러로 옮기는 작업은 직접 해보게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간단한 거니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하죠. 시간이 50분이 딱 됐네요.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